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우리 28학년 입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오늘 해주는 강의는 부모님들 보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전문가들이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28학년도 학생이면 누구예요? 현재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중2, 중1 학생들이 보라고 찍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간단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준비되셨죠? 오늘 크게 얘기할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두 번째, 내신이 어떻게 바뀌는지.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게 의미가 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우선 수능부터 볼게요. 우리 이때까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관심 없는 친구들은 수능이 어떻게 치는지도 아예 몰라요. 무슨 과목 있고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들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냐면요. 국어에서도 공통이 있고 선택을 하고, 언배나 화작 같은 거요. 수학에서도 공통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미적이나 기하나 확통을 하겠죠. 영어는 완전 공통이고요. 한국사도 완전 공통이고요. 이제 사탐, 과탐의 여러 과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는 거예요. 자기가 전공을 이쪽으로 가고 싶다 한다 그러면 그쪽 방향에 맞춰서 사실은 탐구도 과목을 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싹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조금 수능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될 건 없다는 거죠. 모든 친구들이 45만 명의 수능을 치면, 그러면 그 45만 명이 똑같은 시험을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첫 번째, 국어는 이제 선택 과목에서 공통 과목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원래 독서와 작문, 문학, 독서, 문학 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비문학 다 있었던 거잖아요. 맞죠? 다 있었던 거에다가 화작,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매, 언어와 매체. 근데 매체는 빠졌네요. 매체 파트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언어 파트만 끼워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선생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개편안에 대해서 읽어주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 범위만 안다고 시험 문제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름만 봐서는 이번에 시험 단어는 영어에서 5단원, 6단원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를 다 얘기해 주는 건 아니겠죠. 맞죠? 시험 난이도를 얘기해 주는 건 아니겠죠. 다만 우리가 어떤 정도의 부분들을 공부해야 된다,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진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수학 보이시죠? 수학의 경우에는 원래는 선택 과목에 확통과 미적과 기하가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요. 배수라고 나와 있고요. 미적분 1, 그 다음에 확통 들어가요. 선생님, 그러면 미적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확통을 선택하는 게 다 들어간 거네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공통에 이때까지 들어갔던 것들이 수학 상하에 수원, 수투까지는 다 들어갔었죠. 맞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안에 사실은 미적분 1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 부분들은 조금 봐야 되겠지만 거의 그냥 전체 공통에서 플러스 미적 약간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확통 들어가고 라는 느낌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나 한국사는 원래 그대로 공통으로 간 거고요. 절대평가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회과학도 되게 중요해졌는데요. 사회에서는 원래는 9과목 중에 선택했어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윤사, 정법, 사문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바뀐다? 공통으로 바뀝니다. 통합사회. 과학은 영역에서는 원래는 8개 과목이 있었어요. 8개 과목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물화생지 4개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화생지 1에다가 물화생지 2까지 해서 전체 8과목이었어요. 근데 그 8과목 선택해서 이제 뭐로 바뀐다? 통합과학으로 바뀌어요. 그럼 범위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 범위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선택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선택하는 외국어나 이 부분들은 내려놓으면 될 것 같고, 우선 수능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예전에는 과목마다 우리 절대평가를 하는 영어하고 한국사 빼고는 전부 다 선택 과목들을 끼고 공통 플러스 선택의 개념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가 세 번째 얘기할 때 우리 그 의미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개편안입니다. 내신이 어떻게 됩니까?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뀝니다.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뀝니다. 원래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상대평가로 과목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수의 퍼센테이지를 때려서 등급을 매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산출해서 나중에 대학 갈 때 아주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9개의 등급 제도가 5개 등급 제도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그 9개를 5개 안에 몰아넣으니까 한 구간의 그런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우선 짠 글씨 있는 걸 한번 키워볼게요. 보이시죠? 1등급은 전체 10%예요. 원래는 9등급제에서 1등급은 4%, 2등급은 7%, 그러면 2등급까지 9등급제에서의 누적이 11%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다? 1등급만 10%예요. 2등급 24%예요. 그러면 1등급과 합치면 34%가 누적이에요. 그럼 2등급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34%라는 거예요. 예전에 학교 내신을 놔두고 봤을 때 2.0을 받는 친구들은 사실은 굉장히 상위 수준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1, 한 개 더만 붙여도 이제 1점대로 내려가는 그런 성적이잖아요. 2.0만 돼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5등급제에서 바뀌는 2등급은 34%. 완전히 잘한다라고. 물론 그것도 상위 친구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100명 중에서 34등까지 2등급을 한다? 완전 잘하는 친구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기준들이 많이 바뀔 거예요. 이제 3등급은 가장 많은 구간이죠. 32%. 누적하게 되면 3등급까지가 66%가 됩니다. 그러면 3등급이 이제 50% 넘어서 이제 66%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 전체 100명이 있다 그러면 몇 등까지? 66등까지. 이제 절반 밑으로 내려간 친구까지도 3등급을 받아내죠. 예전 내신 등급제로 나타놓고 봤을 때, 대학들을, 물론 대학교 안에서도 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 다 달라져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학교들 중에서 조금 지방에서 조금 좋은 학교라고 생각했을 때, 부산대 좀 좋은 학교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아주 좋은 학교라고 할게요. 부산대, 경북대, 이런 학교들 나타놓고 봤을 때, 3.0이면 사실은 들어가기는 좀 힘든데, 3.0 미만인 경우에는 과에 따라서, 물론 과에 따라서 2점대 극초반인 과들도 있고요. 부산대, 경북대도 3점대 밑으로만 내려오면 그래도 부산대, 경북대는 한번 과를 조절해서 써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등급이었는데 지금 봐요. 3등급이 몇 퍼센트? 누적이 66%. 네, 쭉 이어서 4등급은 누적 90%, 5등급은 이제 100%, 뒤에 이제 10%가 되는 거야. 형태는 똑같아요. 어떤 모양이다? 중간이 허리가 두툼한 그런 팽이 모양이다. 9등급제일 때도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가 좁은 형태. 그 다음에 5등급제에도 1등급과 5등급을 가장 적게 10%씩 두고 중간 허리가 아주 굵은 형태.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기준 나온 것들 중에서 정부에서 그 교육, 미래사회의 교육을 맞춰서 가기 위해서 이제 서술형, 우리 지금 서술형 치잖아요. 중학교에서도 학교에 따라서 과목마다 뭐 100% 서술형인 학교도 있고 해요. 근데 그 서술형 말고요. 논술 서술형. 논술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보죠.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서술형보다 진짜 우리 논술 쓰는 것처럼 조금 더 길게 된 것들이에요. 지금 서술형 문제도 사실은 평가하는데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요. 부분 점수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어떤 고등학교에서도 지금 재시험을 몇 번을 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논술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많이 혼잡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한 거는 이런 선생님들의 그런 평가 역량을 엄청 키워주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그걸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 간단하게 수능하고 정시가 어떻게, 수능하고 내신이 어떻게 바뀌는지 봤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의미하는 바를 볼까요? 의미하는 바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에서 우리 학교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좋지만 여러분들을 뽑는 주체는 어딜까요? 대학교예요. 대학교.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어떤 좋은 기준을 해서 어떤 친구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그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정부의 발표를 보고 이제 대학교들에서 이제 반응을 하겠죠. 우리는 이렇게 뽑겠다, 저렇게 뽑겠다, 이렇게 뽑겠다. 맞죠? 근데 그거를 아주 유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씩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8학년 학번은 중2 학생들이에요. 맞죠? 2구는 중1이 되고, 이쪽으로부터는 쭉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27, 중3은, 현재 중3인 친구들은 전혀 영향을 안 받겠네요. 대부분의 입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중3들은 상관없어요.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가요. 이미 4년 예조 보호자이기 때문에 이미 그대로 있는 거 갑니다. 라고 100%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 학원에 있는 컨설턴트하고도 조금씩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중3들이 고3이 됐을 때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 좋은 친구들 뽑겠죠. 물론 그때는 지금 기준이 아니라 28학년도 기준이 아니라 그 전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기준을 가져가겠죠. 하지만 내년 되면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형태, 새로 바뀐 형태로 학생들을 뽑아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우리 그대로 하다가 뿅 변신해서 입학번부터 이렇게 뽑아야겠다. 그게 될까요? 선생님 봤을 때는 27학번부터 해서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교에서 실험을 해볼 거예요. 실험을 한다는 게 전체적으로 아예 입시 방향을 바꿔버리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28학번에 엄청 중요해질 건 뭘까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마 반박을 못 할 거예요. 대학교별로 좋은 친구들 뽑는 게 목표인데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안 좋은 친구인지 수치로 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걸러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실제 좋은 방법은 친구를 보는 거예요. 이 친구를 보고 면접으로 물어보고 면접에서 아주 힘든 것들도 전공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도 다 들어보고 그렇게 좋은 친구들을 걸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면접의 비중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28학번 때 진짜 면접이 중요한데 27학번 때 면접을 대충 볼까요?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만 아마 27학번 때 면접 더 중요하게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험들이 진행될 겁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선생님이 꼭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거예요. 지금 수능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약간 예전에 정말 예전의 수능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뭐 98학번, 99학번, 그 전에 뭐 97학번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원점수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원점수가 뭐예요?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내가 몇 점 받았다 이거예요. 맞죠? 상대평가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점수를 가지고 나는 330점이니까 고려대 연대 정도는 쓸 수 있어. 나는 350점 됐으니까 서울대를 쓸 수 있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단순해지면서 모든 친구들이 똑같은 시험을 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원점수 지표, 아주 단순한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원점수의 수학에서의 10점과 뭐 탐구에서의 10점이 크게 차이 날까요? 물론 학교에 뽑을 때, 정시 뽑을 때 비중은 따르게 둘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원점수에서의 그런 비중을 나타내고 봤을 때 되게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전과목을 조금은 더 골고루 그리고 또 기본들의 중심으로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이 보더라도 학교에 내신이 5등급이 되고 하면 친구들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좀 적어지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서류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학생부 종합은 입시가 예전에 비해서 정말 학교에서 보여주는 거, 대학교에 보여주는 부분들이 정말 적어지고 있어요. 다 블라인드 처리하고요. 내용들 줄이고요. 자수도 엄청 줄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수가 줄어들고 보여주는 부분이 적어진다고 해서
소류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양을 무조건 늘리던 형태에서 이제는 정말 옥석을 가려서 정말 코어적인 부분들을 채워 넣는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장의 그런 스케치북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다른 것도 그려보고 낙서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채워보면 좋겠죠, 맞죠? 근데 만약에 10장밖에 없다 생각해봐요. 근데 10장에다가 낙서하고 뭐하고 저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코어에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소류가 1학년 때부터 해서 내 진로에 맞춰서 아주 심층 깊게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고등학교 가기 전에 첫 번째, 나 진로에 대해서는 진짜 완벽하게 정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내 평생 어떤 부분으로 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라고 알 거라고는 기대를 안 해요. 20대 중반이 되고 20대 후반이 돼도 학생들이 쌤을 찾아와요. 쌤 뭐 해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40대 중반인데도 항상 아직도 선생님은 새로운 거 어떤 길이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는 거는 고 1, 2, 3을 보낼 동안에 내가 가장 그런 희망하는 진로에 맞춰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중간 더 디딤돌 같은 형태가 돼야 돼요. 내가 가장 관심 있고 내가 진짜 해보면 대학교 가서 꼭 배워보고 싶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잡아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활동 역량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학교 시험도 쳐야 되죠. 내신이 5등급이 된다 하더라도 시험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미 목이 이렇게 칼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등급은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겠죠. 수행도 계속 떨어지겠죠. 시험 치면서.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여유 있게 그 수행들이나 활동들을 자기 원하는 진로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가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목에 겨워가지고 막 이렇게 힘에 겨워서 따라가기 급급해요. 그러다 보면 생기부가 나중에 보면 완전 프랑켄슈타인처럼 막 헝겊을 붙여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미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활동 역량이라든지 탐구 역량이라든지 연구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고등학교 가서는 딱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됩니다. 오늘 진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만 봤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우리 컨설턴트가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28학년도 그리고 앞뒤로 해서 친구들의 입시에 대해서 설명할 거니까 그때는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프랑스한테 꼭 물어보세요. 여기까지.